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설계사가 준 제안서가 비싸다고 느껴질 때 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입니다. 내용 보시고 나면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후회 없이 가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계사님이 제안서를 보내줬어요. 살펴봤더니 보장 내용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랬을 때 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느냐? 일반 보험인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인지 이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갖고 가시면 똑같은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그러면 무해지인지 일반 보험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제목 옆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20%, 30% 적게 받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무해지 환급형 표현한 그림인데 납입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 중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환급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납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환급금이 쫙 올라가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일반 보험의 환급금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료는 20, 30%를 적게 냈고 보장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완납을 딱 했더니 나중에는 해지를 하면 환급금도 받아갈 수 있는데 환급금이 얘랑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질까요? 환급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설계사님들이 무해지 환급금을 고객님한테 소개를 하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 받으면서 나중에 혹시 해지하면 환급률은 더 높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판매되는 무해지 상품을 보게 되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3가지가 나옵니다. 표준형, 2형, 3형.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완납 후에 해지 환급금이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서 완납 후에 해지 환급금이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주는 거다라면은 표준형인 거고요. 아까 본 게 표준형 그림입니다. 2형은 일반 보험의 해지 환급금 30%밖에 안 줘요. 3형은 10%밖에 안 줍니다. 고객님한테 뭐가 제일 불리해요? 얘가 제일 불리해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뭐가 제일 저렴할까요? 얘가 제일 저렴해요. 그 다음에 얘인 겁니다. 그럼 이 3가지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표준형이 가령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2형은 8만 원 정도 돼요. 3형은 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과 2형은 거의 15%, 20% 차이가 나는 거고 2형과 3형은 한 4, 5%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계사님들이 상품을 추천을 할 땐 뭘로 하고 있다? 2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무해지 상품으로 설계서를 받았는데 그래도 비싸다.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거는 회사가 어딘지를 보는 겁니다. 회사가 어딘지를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 그 회사를 제가 편의상 소형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회사들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환급금도 환급률도 훨씬 좋아요. 그 차이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최소한 2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소형사라는 데가 어디냐?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회사예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숫자는 시장 점유율 2등입니다. 2등. 무해지 환급 2형이에요. 표준형도 아니고. 여기 보여지는 회사는 소형사입니다. 얘는 표준형이에요. 원칙상으로 따져보면 얘가 더 비싸야 되죠. 왜? 표준형이니까. 얘는 15만 원 나옵니다. 얘는 13만 5천 원 나와요. 표준형인데도 불구하고 16,000원 정도가 저렴해요. 총 내는 기간 20년 납으로 했으니까 400만 원이 저렴한데 보장은 똑같은 거고요. 완납 이후에 혹시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소형사의 해지 환급금이 1,500만 원 가까이 많습니다. 400만 원 적게 내고 보장 똑같고 환급금은 1,500만 원이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 싼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보험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회사 가입했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하면 이거 지급 안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 줘요. 다 주고 큰 회사라고 막 더 잘 주고 뭐 고객님이 모르는 것까지 다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요. 일단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보험금 줄 때 되면 똑같이 쿨하지 못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불이익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설계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보험금 청구할 때 관심 갖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설계사한테도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어느 담보에서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1원이라도 틀리다. 그러면 보상과에 전화해서 같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큰 회사 가입한다고 보험금 잘 준다? 순진하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야, 작은 회사 가입했다가 보험회사에 망하면 어떡하냐? 망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산해서 손든 회사는 그린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기 전에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다 사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금 보험회사 파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건 제가 따로 한번 다룰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근데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파산할 가능성은 낮아요. 예? 근데 보험금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망하지 않은 회사들이 논아서 그 고객님들 계약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갈 때 그냥 갖고 가냐? 지금까지는 그냥 갖고 갔었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갖고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계약자들도 일부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왜?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제 거, 제 가족 거, 제 고객님 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거, 본인 거 하는데 소형회사로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에 하나 보험사가 파산을 했다. 그래서 계약 이전될 때 계약자가 일부 고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돈을 내면서 중대형사에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을 거다. 그만큼 지금 소형사의 상품 경쟁력이 월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고 소형사로 받았고 무해지로 받았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 담보들을 감액을 하든가 삭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입원비라든지 응급실 내원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면 요거는 뭐 줄이거나 빼거나 하십시오. 뭐 이거 2만 원, 3만 원, 이거 뭐 3만 원, 5만 원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의외로 보험료들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뭐 몇천 원, 몇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라. 돈 내는 기간을 늘리게 되면 보험료는 줄어들어요. 내는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년 납이 13만 5천 원이다. 이걸 25년 납으로 하면 11만 7천 원이 돼요. 30년 납으로 하게 되면은 10만 9천 원이 됩니다. 총 내는 보험료는 20년 납으로 하게 되면 3,250만 원이고 25년 납으로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죠. 여기서 일로 갈 때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유가 되면 납입기간 짧게 해서 완납하고 그냥 신경 뚝 끊고 보장만 받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을 양보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근로 가능 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고려해가지고서 현재의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하자. 부담을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납입 기간을 길게 갖고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하다. 그랬는데도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최후의 선택입니다. 보장기간 짧게 갖고 가는데 80세 만기가 좋냐?
100세 만기가 좋냐, 뭐가 진짜 좋냐, 여기다가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고객님한테 뭐가 좋은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는 이 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보험료 관점에서만 제가 접근을 할게요. 당연히 80세 만기로 가게 되면 보험료는 싸요. 100세 만기로 가게 되면 보험료 비싸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담보들을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설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주요 진단비하고 수술비하고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주는 거는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 여기 보여지는 숫자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90세 만기로 한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 80세에서 90세 만기로 가게 되면 한 33% 오르고,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질병 후유 장애를 제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아무튼 뭐 한 요 정도 오르고, 8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로 간다? 40% 올라요. 보험료가 80세 만기가 저렴한 건 당연히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80세 이후에도 만약에 내가 생존해 있다, 그럼 얘는 보장도 없고 그때 가서 환급받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요 보험 같은 경우에 돈은 좀 비싸게 냈지만 80세 이후에 생존해 있다?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는 거고, 그때 나는 보장받기 싫다, 그럼 해지했을 때 거의 원금 가까이 혹은 이자까지 받으면서 낸 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거든요. 보험료가 정말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짧게 갖고 가는 거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싸다고 이거 갖고 가셨다가 나중 가가지고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십시오. 영상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래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장 금액을 줄여야죠. 여기서 줄일 때는 보험료가 비싼 것부터 줄이는 게 아니고 덜 치명적인 것부터 줄여 나가시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보험료 줄이는 방법,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다, 20% 30%.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된다, 돈 내는 기간에. 그 다음에 소형회사가 확실히 더 저렴하다. 그 다음에 경미한 손실 담보는 줄이거나 없어도 된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월 보험료는 줄어든다. 대신에 총 보험료는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적절하게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겠고, 그래도 보험료 비싸다 그럼 보장기간 짧게 하시면 된다. 그래도 비싸다 그러면 주요 담보들의 보장을 좀 줄이시는 방법.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우리 고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 요것들을 지금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내용은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보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할 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설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가정,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들의 가정 보면서 어떤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